마켓 포인트 시간입니다. 하재누리 전문가와 함께 시장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먼저 오전장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뉴욕 증시 경제 지표와 FOMC 영향을 받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코스피와 코스닥 차별화 장세 지금 극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장 초반 운송장비, 건설, 통신, 금융주의 강세가 오늘 특징되겠습니다. 자, 먼저 뉴욕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영향력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특이사항은 별로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 뉴욕 증시가 최근 들어서 이제 고점 언저리에서 좀 머뭇대는 상황을 보이는 것이 뭔가 빌미거리가 사실 없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도 신선하지가 않고 또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도 하루하루 들쭉날쭉하죠. 오늘 좋으면 내일은 뭐 또 나쁜 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어떤 그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모멘텀이 사실은 부재해요. 그래서 오늘 특이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좌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일부 살아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살짝 오르고 뭐 나스닥은 눌리고 뭐 이런 그 상황이 최근 들어 이제 나타나는 뭐 그런 거가 큰 차이가 없는데 사실 오늘 그 뉴욕 증시의 다우 구성 종목 30개 종목 중에서 14개 종목이 올랐습니다. 15개가 하락하고 하나는 보합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종목의 면면을 보게 되면 상승 종목 숫자는 14개로 하락보다는 좀 작습니다만은 1, 2, 3위 종목은 1% 이상 올랐고요. 하락한 종목 중에서 1% 이상 하락한 종목 한 종목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건 결국 뉴욕 증시의 거래량 측면에 좀 주목해야 되는데 이 좀 화면에 보시는 게 다우지수의 거래량 변화인데 최근 일주일간 거래가 분명히 현저하게 줄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날 생각을 안 해요. 이건 지금 현재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마인드를 그대로 대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려면 어차피 지수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거래가 늘어야 돼요. 근데 지금 거래가 안 는다는 얘기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지금 당장 크진 않을 거다. 관망하자. 뭐 이런 그 시각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오늘 다우 구성 종목 중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 하나가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인데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주가가 분명히 고점 언저리에 있어요. 이게 지수랑 비슷하다는 얘기죠. 근데 밑에 거래를 보시면 거래는 오히려 계속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고점을 치고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밀리지는 않는 또 관망이죠. 이런 상황이 뉴욕 증시의 모습이고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어느 정도 좀 연결고리가 잡아질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부터일까요? 미국 증시와는 오히려 좀 연관관계가 좀 적어진 것 같고요. 중국 증시 영향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잖아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요. 지금 양시장이 아주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지금 원인을 어떻게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그동안에 우리 시장은 조금 그 외국인들한테서 좀 그 별로 관시라고 하긴 뭐하고 별로 관심권에서 좀 멀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으로 자금 유입되는 부분이 여타 업체, 여타 국가들보다 훨씬 더 안정감이 있게 유입되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게 이제 그런 자금 유입과 상관도가 있겠죠. 여기 화면 잠깐 좀 보시게 되면은 다우 나스닥 코스피를 비교한 건데요. 오늘 마감된 뉴욕 증시까지 집어넣어서 한 건데 이 파란색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고 빨간색이 나스닥이고 이 녹색이 다우 지수입니다. 근데 다우하고 나스닥은 분명히 밑으로 좀 꺾여 있어요. 뭐 급격하게 하락한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 시장은 7월 중순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우상향하면서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뉴욕 증시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고 또 장중에 중국 시장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긴 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 중국 증시의 급등 이것과의 상관도가 훨씬 더 크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거는 뭐 섹터별 움직임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그동안에 주눅들었던 부분에서 무게중심이 중국 영향을 조금 더 받고 뉴욕 증시 영향을 좀 더디 받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히려 운신의 폭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엔 그렇다면 계속 시장에서 나온 얘기처럼 긍정적인 목소리가 굉장히 좀 우세하잖아요. 그렇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의 기미가 언제쯤 나올까요? 일단 이거는 잠깐 좀 보셔야 되는데 코스닥 지수를 잠깐 좀 보실게요. 이 코스닥 종합지수를 보게 되면 어제 아주 긴 음봉, 오늘 아침에 또 강하게 강보합 정도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게 안 되고 또 긴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좀 평가를 좀 하시는 게 좋은 것이 여기 지금 그 이평선 보이는 게 이게 장기선 121선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120일 동안 가던 부분이 그냥 이틀 만에 흩어져서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럼 이렇게 장기선이 단방에 흘러내리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추세가 약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그럼 어제 오늘 이틀간 급락했기 때문에 되돌릴 가능성 분명히 있죠. 문제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되돌릴 거냐. 그동안에 급등했던 개별 종목이 움직일 거냐. 그건 쉽지 않을 거고 코스닥은 대부분 한 40%가 IT 종목이에요. 근데 이 중화 쪽에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IT 종목에 대한 빌미거리가 또 약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대형주 움직임이 좀 커질 수 있고 특히라도 중국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연관성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급하게 돌아서지 못하겠지만 종목은 어느 정도 말씀드린 그런 조건에 맞는 종목들은 되돌림이 나올 시점까지는 단번에 밀려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코스닥 안에서도 대형주의 움직임, 그것도 중국 경기 관련 종목들의 그 돌아서는 모습을 잘 포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신데, 코스피 시장 내에서의 좀 업종 흐름을 보면, 말씀하신 그 특징이 딱 나오고 있죠. 운송장비, 건설, 통신, 금융주, 오늘장에서도 강세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좀 더 이어질까요? 일단 그 시초가를 보면 요거 잠깐 화면 좀 잡아주시면요. 요게 시초가 시작하고 바로거든요, 바로. 네. 바로인데 대형주 비중이 17%, 물론 이제 그게 바로 바뀌었습니다만, 대형주 비중이 17%라면 엄청나게 동시호가의 매수가 이쪽으로 쏠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결국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 지금 제가 올려놓은데, 대형주로 에너지는 이동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로 에너지가 이동을 한다면, 이 이동되는 에너지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에너지가 유입될 수 있는 빌미거리 있는 종목에 대기할 거냐, 이걸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 상황 잠깐 좀 보게 되면요. 그동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증권주였잖아요. 증권주였는데, 증권주가 한 달 내내 올랐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확률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증권 업종 지수만 놓고 본다면 한 1900선, 증권 업종 지수 한 1900선 정도에서는 머뭇댈 확률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에너지가 대형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뭐 미리 움직이 이제 증권주고 그다음에 건설주도 미리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럼 증권주, 건설주가 오늘 윗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입니다. 업종 섹터로 보게 되면은. 그리고 통신주의 움직임도 주가 움직임이 아침에 올랐었던 것보다 눌리는 모습이고 오늘 운송 장비 업종에 대한 부분은 아주 상당히 꼿꼿하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좀 잡아보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 금융주라고 해서 보게 되면 은행주도 별도 섹터로 있습니다. 근데 은행주에는 제주은행, 기업은행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섹터에 대한 의미가 많이 좀 줄어들겠죠. 그렇다면 금융주의 대표적인 부분은 증권주라고 본다면 이미 어느 정도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준 모습은 어느 정도 주춤할 시점에 와 있다는 거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대형주로 움직이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밑으로 내려갈 확률보다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은 종목 쪽에 무게가 실리는데 가만히 보시면 조선주의 그런 모습이 좀 일부 나타나죠. 근데 이런 모습은 조선주가 올랐다가 눌렸다 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아주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는데 요거는 오늘 오후장 전략에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살펴볼게요. 오후장 전략입니다. 네, 세 가지 포인트 먼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운송장비 앞서서 얘기가 나왔죠. 조선주에 주목하자이고요. 두 번째, 상승 업종 종목 공매도 수량 체크. 그리고 세 번째는 증권 업종 지수는 1900선이 경계선이 될 것이다.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후장 조선주에 대한 전략이 바로 나왔네요. 말씀해 주시죠. 자, 운송장비에 조선주하고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죠. 물론 항공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근데 이 조선업종이 최근 들어서 상당 부분 강세 모습인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조선업종들의 움직임들에 있어서보다도 훨씬 안정성이 저는 돋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장에 조선주를 주목하자라니까 조선주를 덜렁 사야 되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갖고 혹시라도 싼 거 더 못 올라간 거 이런 걸 이제 보실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부분을 짚어드릴 거냐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여기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삼성중공업의 공매도의 비중 수량인데, 공매도 비중이 뭐 어제 그 같은 경우는 뭐 4.9%, 11%, 7%, 이렇게 이제 최근 들어서 공매도 비중이 하루 거래량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중공업을 보게 되면, 또 현대중공업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별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대중공업을 보게 되면 20% 이상 그날 거래되는 수량의 20% 이상의 공매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대우조선해양을 보게 되면은 역시도 공매도 규모는 10% 안쪽으로 내려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다시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현대중공업을 보게 되면은 현대중공업의 그 주가 움직임 자체가 다른 것보다 분명히 더뎌요. 움직임이. 자, 화면 보시는 대로 요게 지금 최근의 움직임인데 완만하게 움직인, 뭐 살짝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반대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주가 움직임이 분명히 각도가 훨씬 더 가파릅니다. 분명히 그런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 각도를 보인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결국 수급적인 면이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이 섹터에서는 공매도의 움직임을 주목해서 보시면서 종목을 선정하자. 이게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증권주는 또 오히려 업종지수 1900선이 경계선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지금 184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는 좀 흔들림이 있을까요? 일단 증권주는 한 달간 올랐습니다. 그렇죠. 한 달간 올랐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시점에 매수해놨다는 거고 매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증가되면서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차익 실현을 한 번쯤은 해주시는 그런 전략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 포인트로서 두 업종을 또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목에 대한 고민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종목 카운슬러 오후 4시에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 드리는데요. 미리 종목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2128-3388번 지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는 동안 저희는 2부 준비해서 오겠습니다.